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수완박법, 현 정부의 실세들이 불법한 어떤 그 행태를 처단하기 위한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강성민주당 의원들이 주도된 이 입법 논란이 일파만파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식했는지 알고도 그랬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중재안을 합의를 해줌으로써 민주당은 원군을 만났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끝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거라는 점에서, 게다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런 폭거가 그동안 무지막지한 독재 정권 하에서도 없어 왔었다는 점에서 그 논란은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공법학자로서 경북대 교수인 신평 변호사와 김종민 변호사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제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영배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겨냥해서 평생의 사사로운 의도로 국회의 의정을 문란시켰다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 것이라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사법개혁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찍이 민영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자신은 일부러 그를 찾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무료로 해주기도 했다라는 경험을 떠올리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아 비판적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이 합의는 여하튼 황운하 의원 등이 기도한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이 권력형 부패행위 범죄의 중발을 대체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하면서도, 그러나 한 헌법학자 입장에서
아주 짧은 촌평을 하자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은 검사를 영장 신청의 주체로 하는 현행 헌법 12조, 16조 등의 심각한 어떤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여에 따라서 검수완박법 합의안이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됐을 때는 현 정부의 실세들이 위법함에 대해서 가차없는 처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종전의 공수처법과 관련한 그런 얄팍한 수순에 따라서 합헌을 하면 중재협의안은 효력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개청 시기 또한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위헌성 외에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의도로 행해진 민영배 전 민주당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우리 현행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며, 그들 강경파들이 하는 대로 놔두었다라면 이 사유만으로도 절차상이 심각한 흠결에 해당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좀 찐득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라면, 특히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면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것을 결정했을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무효가 될 수 있었는데, 권성동이가 도와서 여차하는 경우에는 그게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법리적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이한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의장이 중재위에 다소 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분노하여 이를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서 가장 심각한 입법상의 어떤 결함은 바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권성동이가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협력한 무능한 원내대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입장을,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면 국민 대중 일반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중재안에 합의했지만은 그 결과는 국민 대중 일반의 배려나 보듬이나 보호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그 극한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학자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정부가 행한 소위 검찰개혁에 의해서 그들이 수사상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인간적 존엄성이 훼손에 관하여는 여야 어디에서건 이번에 일말이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그 이익만을 고려한 그런 야합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향후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의 결과 힘없는 서민들, 국민들이 처지는 한충도 외진 구석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 교수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 개혁이니 하고 내걸면서 기득권자들이 이익만 챙기며 진행되는 것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그동안 쭉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까지 무려 17년간 사법개혁이 쉴 새 없이 행해져 왔지만 지금까지 사법개혁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행해진 사법개혁은 한 번도 없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본다면 이번에 여야 합의한 도출만을 우리가 비판하는 수도 있지만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정치권은 늘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어떤 그 보장을 위한 사법개혁에는 전적으로 등한시해 왔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심지어 길을 가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라도 잠시 멈춰서게 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마도 10중 8구 내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그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이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확행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한다 손 늘어놓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든지 이들이 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 권부의 무식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17년간에 이루어진 사법개혁 어디에도 수사 재판이 공정성을 본격적으로 내걸고 논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고 문정부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힘없는 서민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소위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살 궁리만 하는 입장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추진해왔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강경파들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그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년 전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신평 변호사의 말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국민이 뜻에 따른 사법개혁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고치거나 새로 도입해야 할 제도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고 그는 페이스북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평생을 사법개혁론자로 지내며 내가 펴낸 연구 성과인 한국이 사법개혁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름 세상에 알린 바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를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구한다면서 그리고 일개 학자인 내 자신이 견해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이 공적인 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에서 나온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에 합의하니 문제를 적시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의 요지, 그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략 3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영배 위원의 탈당, 이것은 소위 민법상의 비진의사, 소위 그 허위 의사에 의해서 탈당을 위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 해석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고, 두 번째,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 법안에 관련해 검찰 영장 신청이 주체를 하고 있는 헌법 조문, 관련 조문 등에 의해서 해석하건대 심각하게 이를 어겼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여하에 따라서는 그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겠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 돼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우리한테 법조인이자 법률가로서 신평 교수가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당과 야합하지 않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놔뒀다면 자동으로 위헌 법률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했는데 그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그것을 권성동이가 보듬어서 여차하면 쉽지 않은 결말이 도출될 수도 있는 그런 무식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순천지청장을 역임하신 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검수완박 중지 합의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을 떠난 지 오래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에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를 국민한테 밝히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그는 작년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검찰이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선인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김종민 변호사의 입장에 동조를 하고 싶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검수완박법에 동조해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몰상식을 드러낸 마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자신의 입장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법조인, 소위 그 법률가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하면서 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사에서 죄가 있으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국법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든지 아니면 국가 질서를 물란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도록 하는 그런 헌법의 정신,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에 의해서 야기된 검수완박법, 이것은 법도 아닙니다. 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평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의 존재 이유는 물론 권력자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 근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정상적인 국법 질서 하에서 대한민국이 안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입장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고 형사사법이 존재하고 검찰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존재하고 국회의원들이 존재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몰상식함이 드러나는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런 그 검수완박이라는 시대의 어떤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이 탄생이 목전지하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